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채널 안에서 조금 오해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그 채널에서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작가님, 코인이 내릴 때는 왜 주식 영상이 올라오고 주식이 오를 때는 왜 코인 영상이 올라오나요? 코인이 내릴 때는 주식 투자를 하시고 주식이 오를 때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는 그런 의견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셔도 저는 금융 투자와 코인 투자를 병행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떨 때는 이제 금융 영상을 올리고 어떨 때는 코인 영상을 올리는 게 당연하기는 한데, 당연히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를 당연히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 전체를 추세 추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되는 거는 더 많이 하고 안 되는 건 좀 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할투는 금융 투자와 코인 투자를 병행하는 채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이제 코인이 이제 하락하고 인기가 안 좋으면은 그쪽 조회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금융 쪽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이제 반대로 코인 쪽이 이제 상승하면 코인 영상을 더 많이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에도 작가님께서는 코인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혹은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 하시기보다는 항상 코인 투자랑 금융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을 그냥 순서에 맞춰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장 상황이랑 안 맞는 타이밍에 맞물리는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빨리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네 해가지고 그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며칠 후 올리게 되면은 그때까지 벌써 반등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시황을 사실 거의 보지 않거든요. 전 가격만 보고 뉴스를 거의 이제 보지 않고 매크로도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 팀에서도 예정 발행 일정에 맞춰서 그 날에 주식 영상이 올라간 것일 뿐인데, 그때 마침 코인 하락장이 막 심화되고 있었던 타이밍이어서 저희 팀에서도 조금 난감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영상이라는 게 무슨 현상이 벌어졌다 하면은 찍어야지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찍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시황하신 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라이브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죠. 직각 전달이 돼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별로 찍고 싶지도 않고, 시황에 솔직히 관심도 이제 별로 없고, 좀 이제 제너럴 영상들을 찍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무조건 타임 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은 안 하고 코인 투자만 한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마 그분들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코인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은 사실 할투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사실 별로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게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 최근에 코인이 잘 나갔기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온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자산 배분이나 주식 퀀트 투자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많이 새롭게 배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코인은 진짜 저 자체도 새롭게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신나게 배우면서 이제 올리는 거, 그 세 개가 맞물려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11월부터 계속 이제 자산 배분 영상, 코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 뷰는 사실 그때부터 계속 똑같아요. 그냥 이제 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코인이 좋아 보인다, 한국 주식은 좀 덜 좋아 보인다, 나머지 자산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금은 자산 배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사실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메인 전략이 바뀐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단 5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 평상시보다 보통 더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좀 빼고, 5월, 10월은 전반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코인 쪽이 좀 더 무게를 실어주겠다.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크게 많이 논란이 됐던 이슈가 바로 이건데요. 최근 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고 이평선 121선을 뚫은 적이 있는데, 왜 손절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25% 이상 하락이 있었다는
올랐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요. 73,000에서 그러니까 이때 아주 살짝 이제 57,000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간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25%가 아니고요. 그 숫자가. 네. 그리고 120일 선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그 코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날 5월 1일, 2일 날 와가지고 그 컴퓨터를 틀어봤거든요. 이제 보니까 120일 아래를 요날 아주 미세하게 아주 짧게 터치하고 올랐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서. 근데 이미 올라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안 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느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니 나는 누차 25% 떨어지고 또는 이제 120일 그 아래로 떨어지면 팔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아니 내가 뭐를 하든 말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니 진짜 레밍처럼 제가 하는 모든 걸 따라 하시면은 어떻게 투자로 돈 벌 겁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제 포지션을 어디 공개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25%와 120일 선이라는 거는 제가 투자를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표일 뿐이지 그 지표를 여러분들이 따를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그걸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드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5월 1일, 2일 날 한번 반등이 있었고 다시 코인이 꺾이는 분위기인데, 얘가 결국은 그 일봉으로도 120일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일단 그날 다 입절을 할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5월 1일, 2일에는 굉장히 근접한 수준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손실이 이제 내가 이제 허용한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굳이 이거를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보유하는 거지. 네, 관련해서 코인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악성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좀 다 따라 하신 후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저는 예를 들면은 작년 4월부터 이제 실제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저점 대비 2배 오른 거 좋다라고 벌써 영상에서 수십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샀으면은 손실을 봤습니까? 안 봤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내가 지금 집을 팔고 3억 4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 정말 꼬라박았는데 뭐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나는 코인에 당신 자산의 5% 10% 이상을 넣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책임지라는 사람들은 늘 그냥 이제 제가 하는 말이 100개면은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2개만 쏙 들어가지고 그 2개를 행동했다가 망하면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아니 책임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든가. 이거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을 사라고 많이 말한 게 한 10월 말부터거든요. 보통 이제 그게 이제 대충 이때였어요. 이때 가격이 뭐 3만 불, 3만 5천 불 이때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가격이 아직도 6만 2천 불인데, 그러면 내가 고마움을 받아야지. 도대체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이때는 도대체 뭐 하시고 있으면서 여기 7만 불 줘가지고 산 다음에 여기서 사가지고 깨진 다음에 나보고 이제 물어내라 하는 건데, 그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책임지려면은 돈을 버시면 저한테 한 푼이라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썩은 마인드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내 인생과 내 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투자와 인생에서 루저로 살 겁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코인 비전문가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코인 전문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슨 뭐 코인학 박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래 좀 투자를 해왔거나 아니면 그쪽을 연구를 많이 했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2017년부터 직접 투자도 했고 책도 2018년에 먼저 썼고, 그리고 이번 장에도 꽤 잘 맞았던 이론들도 몇 개 발표했고 그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점 대비 뭐 2배 올라갔을 때 사세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전문가 스테이터스는 충분히 진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 책과 VOD에 팔린 수량만 봐도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한다라는 게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배분 계획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제 코인 영상에 한두 개를 보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것도 보지 않고 자극적인 썸네일만 보시고 투자 행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특히 내가 외부 채널에 나와가지고 제가 늘 하는 말 똑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뭐 나오는 거죠. 25년까지 10배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지만. 그리고 저는 코인은 늘 큰 자산 배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계좌 공개 영상만 봐도 제 자산의 일부분만 코인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코인은 전망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블랙스원이 한 방 오면 그거 다 날아가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늘 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주식, 채권, 금 이런 데도 또는 부동산이 되었든지 이런 거 같이 투자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자산의 배분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계좌 공개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11월, 4월 동안에 제가 이제 투자 수익률을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금융자산 쪽에 그냥 단순 자산 배분 수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코인 쪽에는 10월 말에 그 코인이 33,000불 정도였으니까 2배 정도는 아니지만 70~80%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심지어 제 장기 수익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수익이 꽤 좋았거든요.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했으면은.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를 벌써 거의 20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남 따라하지 마라라는 것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니만의 규칙, 전략을 제발 만들고, 세 번째, 그 전략을 그냥 노예처럼 따라하라. 이게 투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의 숲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숲에서 나무 하나 아니 또는 가지 하나 보고 그러니까 한 영상 또는 그 영상의 썸네일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이런저런 추측과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하락장이 진행이 되는 동안 왜 바로 현황을 공유를 해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상황. 당시 제가 이제 두바이에서 출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출장을 다니면은 저희는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가끔 놀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코인을 이제 많이 안 봤죠. 거기 가서 왜냐면 근데 이제 나중에 봤는데 뭐야 내 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네. 그럼 이제 보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지션을 바꾸면은 설명을 드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포지션을 안 바꿨는데 설명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네, 해외 시차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예정돼 있었던 고정 발행 일정 문제도 있었고.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25% 하락 또는 121선 이제 하향 돌파할 때 팔겠다 했는데, 제가 이미 차트를 딱 봤을 때는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진짜 아주 짧게 한번 121선을 밑에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없죠. 오늘도 안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늘도 안 팔았는데요. 그 다음날, 오늘도 안 팔았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현황을 안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코인 시장은 상승장 내에 조정장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원래 반감기 한 석 달 정도에는 코인이 오히려 횡보하는 구간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만든 시나리오가 깨지고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 25% 떨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그냥 상승장 내 조정장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시원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원칙 매매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도 구독자분들과 최대한 가까이서 잘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